조금 전에 그 지지율 얘기를 하셔서 그럼 이 부분 좀 짚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취임 2달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KSOI 조사 결과를 보면 잘 못했다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51.9%. 그리고 잘한다는 응답이 42.8%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첫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더니 그 격차가 지금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잘 못했다는 응답이 50.2%, 역시 5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잘한다는 응답은 44.4%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KSOI 조사와 마찬가지로 직전 조사에서 데드크로스가 나타나고 그 이후 조사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져 있는 모습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최근에 있었던 인사 논란들이 반영이 된 것 같다. 그것 이외에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공격받는 요소들이 좀 있죠. 복합적이겠지만 인사검증 때문이다라고 아까 분석을 해준 게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은?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도요. 인사검증, 인사 문제를 제일 이제 부정적 평가의 1순위 요인으로 꼽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앞서 이제 말씀은 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에 관해서 갖고 있는 관점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이런 리스크가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맨 처음부터 적소, 능력주의 이 두 가지를 강조했잖아요. 근데 능력으로만 말하려고 하면 우리 사회에 능력 있는 사람 많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적인 관점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전 정부 때와 비교해봐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하고 조금만 뭐 전 정부에 비해서 좀 낫다고 생각하면 그럼 다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성희롱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전 정부에서 이렇게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나요?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지율 데드크로스 나왔다고 얘기할 때도 뭐 별로 신경 안 쓴다는 투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오히려 국민 여론을 더 귀담아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인데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네. 과연 이 지지율 하락세를 네. 반등시킬 수 있을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 이렇게 논란이 된 기억이 없다고 그러셔서 저는 제 기억에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그 문재인 정부 내내 청와대에서 의전을 담당했던 의전비서관이었던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의전비서관으로서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어차피 내로남불이 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굳이 이걸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번 지지율에 보는 것은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지지율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꼭 해야 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개혁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더 내거나 아니면 내가 받는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바로 지지율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게 그 지지율에는 연연하지 않다, 국민만 보고 간다라는 말의 핵심은 지지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지율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내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80%, 9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부가 크고 작게 했었던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지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지율이 때로는 떨어지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추진해야 될 건 추진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탁현민 비서관과 관련해서는 직접 발언을 한 내용은 아니었죠. 그 성희롱성 발언이 직접 발언을 한 게 아니라 과거에 탁현민 행정관이 썼던 책에 실린 글 내용이었다는 점으로 정확하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반박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네네. 짧게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네. 탁현민 비서관과 관련돼서 그러면은 좀 윤재순 비서관도 임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지난 정부 때도 했으니까 우리라고 왜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우리가 우월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장관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성희롱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런 사례가 저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높은 지지율이 취해가지고 제대로 문재인 정부가 개혁도 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여론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파악을 못했다고 지적하신다면 뭐 그건 나름대로는 충분히 지적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매우 낮잖아요. 노태우 정부 이후로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잖아요. 그럼 오히려 국민들 여론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이 안 보인다고 지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노태우 정부 때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노태우 정부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자 그러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소야대,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것. 그리고 임기 초에 굉장히 박빙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는 점, 그리고 고물가 현상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내놨던 국정과제, 정책과제들을 보면 사실은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이나 상속세이나 이게 잘못하면 부자들 편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으로 휩싸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경제정책들을 펼쳤던 이유는 사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법인세가 올리면서 사실은 소수의 기업들이 절대 다수의 법인세를 내는 기형적인 구조들이 생겼던 점들, 상속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해외 M&A 시장에서 우리 중견 기업들이 상속되지 않은 그 기업들을 낼름 사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런 국정 과제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생각하는 것만큼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겸허하게 인정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이 지지율의 이 시작점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지금 이 부분이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 자, 일단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 가장 눈에 띄는 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보수 지지층의 이탈 현상인데요. 리얼미터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 경북 지역의 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질문을 보면 잘한다는 의견이 57.3%, 못한다는 의견이 35.4%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잘한다는 응답이 못한다는 응답보다 많긴 합니다. 하지만 그 추이가 지금 심상치가 않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잘한다는 평가가 6.9%포인트가 하락했고 못한다는 평가는 4%포인트가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지지율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치보다 추세.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혹시 이 카드를 가지고 지금 인사 논란을 좀 극복해보나 했는데 잘 먹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다시 역전을 할 수 있는, 이 상승세로 꺾을 수 있는 어떤 뭐 보관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쉽게도 지금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뚜렷하진 않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당 내부의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대표와 이른바 친윤계 정치인들 간의 갈등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 이 여당 내부의 집안 싸움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 우리가 대기하고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반등시킬 요소가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우리가 떨어지는 지지율을 가지고 이것을 반등시키기 위해 당장의 어떤 긴급한 조치들을 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떨어지는 지지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당장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여당 내부의 갈등 같은 것들은 하루라도 빨리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도 훨씬 신중한 태도, 그리고 훨씬 더 꼼꼼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당장 반등시킬 요소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네, 대통령이 이 출근길에 그런 얘기도 했죠.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지율 이 조사 내용 분명히 국민의 여론이 반영된 수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할 또 수치겠죠.